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80회 TET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T 1급이 이제 80회, 여러분들 4월 19일에 81회차를 응시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세무 1급을 하면서 TET 1급도 같이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TET 1급하고 이제 저세무 1급하고 이 프로그램의 이제 기능적 차이는 사실상 없는데 이게 이제 입력하는 곳,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세무 1급을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TET 1급의 합격은 사실상 보장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세무 1급을 합격했는데 뭐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면은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문제 푸는 방법은 사실상 같아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러한 입력하는 방법에서 그리고 시간이 좀 빡셉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TET 1급을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사실상 이제 세무 1급을 이제 불합격하고 나서 TET 1급을 합격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ET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내용이라든지 문제 패턴이 비슷하니까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 이론 문제 그 다음에 실기 1번은 제 블로그를 이용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기 2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그린 퍼니처입니다. 인테리어 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 기업으로 회계 기간은 2025년도입니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완료하고 평가 문제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저는 실기 2번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평가 2-1번입니다. 자, 수정, 세운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항상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때까지 패턴을 보면은 FLT 1급에서 이제 세운계산서 발행에 대한 문제를 배운 바가 있었을 거예요. 3-1번에 나왔었죠. 그리고 TET 2급은 이제 세운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실기 2-1번에 나왔죠. 그 다음에 수정 세운계산서를 이제 발행하는 하는 방법이 2-2번에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두 개가 겹치니까 이 부분을 이제 TET 1급에서는 제외하고 그래서 2-1번이 수정 세운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패턴을 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2-1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실상 실무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만 보고 이 계약금만 이제 떡하니 있으면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밑에다 써주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부서인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6월 21일에 발급된 전자 세금계산서는 계약금을 수령하고 발급한 것이다. 계약금 받았죠. 수령했다는 거는 이제 보통 예금으로 수령을 했다라는 가능성이 99.99%가 됩니다. 원래 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공급 기간이 아니기도 하고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에 이제 내용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원청 회사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왜냐,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수령한 계약금은 자, 여기 세 번째 라인이 중요합니다. 해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에서 발급 전송을 하라 되어 있고요. 자,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유는 뭘까요? 6가지 사유 중에 어떤 사유? 그렇죠. 수요 사유는
해지죠. 그래서 계약의 해지입니다. 4번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계약이 해지고, 해지는 반드시 해지 일자로 해서 수정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그리고 첫 번째는 메인 메시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6월 30일로 해가지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1일자로 해서 자 여기에 체크하시면 되고, 체크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수정 사용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수정 사유는 뭐냐?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 아니고 계약의 해지죠. 그러니까 나는 이 의뢰를 받았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없던 걸로 그냥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왜냐? 약속을 못 지킨 건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착오가 생겨서 계약의 해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1일로 당초 발행이 되고요. 확인 눌러주면은 6월 21일자가 발행 일자고 계약의 해지는 해지 일자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해지했냐? 6월 30일 해지를 한 거죠. 그래서 품명은 계약금 납도도 되고요. 저는 나중에 실무수행 평가 때문에 문제 구분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1 해가지고 확인하고요. 그래서 수정 한 건이 입력이 되었는데 이 날짜에는 없어요, 당연히. 왜? 계약의 해지 날짜가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로 갔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로 해서 계약의 해지가 되었고, 돈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750만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분계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750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대변에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고 위에 게 마이너스니까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계 처리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정 사유를 선택을 했고, 자, 전자 세우기산서 발행 내역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발행해 보도록 합시다. 뭐 발행은 뭐 다 할 줄 아니까 뭐 그냥 대충 하고 끝낼게요. 자, 날짜는 6월 30일 넣어줍니다. 계약에 해지된 날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뭐 TAT 2급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전자발행과 아카데미 전자사용기산서 전자발행부터 클릭하고 자 확인 누르고 자 발행하고요. 사실 이게 발행이 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놔두면은 다음날에 이제 자동으로 전송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사용기산서 클릭하면은 로그인 누르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해 주면은 이거는 이제 강제로 국세청에 전송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시 전표 입력에 발행이 잘 돼 있다 보시면은 여기 조회키를 눌러서 전자 발행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